장모님, 아버지랑 둘이서 먼저 출발하셨다고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분 언제부터 그렇게 친하셨어요? 장모는 놀란 눈으로 사위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모의 입술이 떨렸다. 나도 누군가와 여행 가보고 싶었을 뿐이야. 사연 대방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수동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정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손끝만큼은 아직 제법 야무졌습니다. 작은 다육식물 잎을 조심스레 닦아내는 정분의 손길은 마치 손주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죠.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라디오 소리만큼은 정분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으니까요.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분의 손이 멈췄어요. 다육이 잎을 닦던 손수건이 공중에서 잠시 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게 대체 언제였을까요?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리 냉장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설날을 알리는 커다란 빨간 숫자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분의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해마다 똑같았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딸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정부는 늘 이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편하겠지. 내가 끼면 불편할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위로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이제는 설 연휴가 다가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정부는 다시 다육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화분 속 초록빛 생명들은 아무 말 없이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도 외롭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수진은 회사 일로 늘 바빴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엄마 집에 들른 모양이었죠. 수진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귀에 바짝 붙인 채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네, 그거는 내일 아침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반갑게 미소 지으며 딸을 맞이했어요. 왔니? 밥은 먹었어? 응, 엄마. 회사에서 먹었어. 엄마는? 나야 뭐 혼자 대충 먹지.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있잖아. 이번 설 말이야. 정분의 눈빛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혹시 이번엔 함께 가자는 걸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우리 강릉 쪽으로 여행 좀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민수 오빠도 쉬고 싶대. 정부는 익숙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지만 얼굴만큼은 태어난 척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 좋겠다. 그렇게 해. 엄마는 괜찮으시지?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니까. 응, 나야 뭐. 여기서 쉬지. 수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수진도 참 바쁘게 살고 있구나.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될 순 없지. 애들도 쉬어야 하는데. 수진이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회의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함이 집안을 채웠어요. 정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참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정분의 하루처럼요. 정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분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 손잡고 어디 가보고 싶은데. 정부는 다시 냉장고 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숫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또 혼자 보내는 명절. 이제는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외로움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고 무겁게 자리 잡았어요. 정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트로트 가락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정부는 다시 다육이 앞에 앉아 잎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부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다육이에게 물을 주고 점심을 혼자 먹고 저녁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골목길을 내다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설 연휴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수진만이 아니었어요. 사위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40대 후반의 건실한 회사원이었죠. 정부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민수도 왔네. 저녁은 먹었어? 장모님, 안녕하세요. 네, 먹고 왔습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과일 봉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사과랑 배 좀 샀어요. 그래, 고맙다. 정부는 과일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과일을 씻으며 정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과 민수의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강릉 숙소를 예약했다는 말,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는 말들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과일 껍질을 벗겼어요.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응? 저희랑 같이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정부는 손에 든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를요. 내가 가면 불편하지 않겠니? 정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뭐려. 같이 가시죠.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가요.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젊은 부부끼리 가는 여행에 시어머니가 끼면 편할 리 없다는 걸 정분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너희끼리 편하게 다녀와. 나는 집에서 쉴게. 장모님, 정말 같이 가시죠. 민수가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렴. 내가 가면 여러모로 신경 쓰일 테니까. 민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수의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함께 가시라고 권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연휴 내내 장모님을 모셔야 한다니. 바다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걷고 싶었는데 식사 때마다 장모님 입맛을 맞춰야 하고 숙소에서도 조심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수진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정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저녁 드라마가 한창이었어요. 노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기차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웃으며 창밖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여행을 가본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늘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빴고 남편도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춘호님이었어요. 박춘호. 정부는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가을 먼 친척의 장례식장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던 사돈이었어요. 수진 시아버지였죠. 당시 춘호도 혼자 왔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78세의 춘호는 정분보다 4살 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연락처를 교환했었는데 그 후로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정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정분 씨, 안녕하세요. 벌써 설이 다가오네요.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짧은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정부는 답장을 하려다 잠시 멈췄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춘호도 혼자 산다고 했었죠. 춘호도 이번 설을 혼자 보낼까요? 혹시 춘호도 정분처럼 외로운 마음일까요? 정분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선뜻 문자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정부는 용기를 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한 글자 한 글자 문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춘호 씨, 안부 감사합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혹시 이번 설에 시간 있으신가요? 혼자 보내긴 좀 그래서요. 정부는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무 직접적인가? 오해를 살까?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화면에 떴어요. 정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여행 이야기를 꺼내볼까? 아니면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할까?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휴대폰만 신경 쓰였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춘호는 뭐라고 할까요? 정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답장을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새벽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정분 씨, 저도 혼자입니다.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언제 한번 뵐까요? 정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분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으실까요? 동네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춘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오후 2시 정부는 집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옷깃을 정돈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여전히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춘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8세의 춘호는 키가 크고 여전히 허리가 곧았어요.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정분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호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설 연휴에 혼자 계신다고 하셨죠? 내 딸애가 남편이랑 여행 간대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는 하는데 제가 가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아들네 식구끼리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춘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춘호의 눈빛에서도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바쁘고 결국 남는 건 혼자뿐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춘호 씨, 네. 저 혹시 춘호 씨만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정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정분을 기다렸어요. 우리 둘이서 어디 좀 다녀올까 해서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정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춘호는 난처한 표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누가 함께라면 더 좋죠. 정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혼자 있으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만 들어서 힘들더군요. 같이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출발할지, 무엇을 할지. 정분과 춘호는 조심스럽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릉 바다가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기차를 타고 가서 하루 이틀 머물다 오기로 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말씀하시겠어요? 춘호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미리 말하면 걱정할까 봐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시죠. 우리가 잘 다녀왔다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애들 몰래 이러는 게 괜찮을까요? 하지만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역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럼 설 당일에 역에서 만나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수진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아버님과 연락하신대. 민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랑? 응.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그러시더라.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랑 무슨 연락을 해? 친구 사이잖아. 요즘 어르신들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구? 남자랑 여자가 친구? 여보, 왜 그래?
나이 드신 분들도 친구 사귈 수 있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장모님과 아버지가 연락한다니. 둘 다 혼자 사시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아니, 그게 좀 이상하잖아. 뭐가?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외로우시니까 전화 좀 하시는 거지.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장모님과 아버지,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민수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부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확인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한산했어요.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역은 붐빌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정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추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응, 여기야. 여기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리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이미 수진이 물어봤으니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기 강릉 좀 다녀올까 해서. 혼자요? 아니, 시아버님이랑.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놀란 듯 했어요. 시아버님이요? 엄마랑 시아버님이 같이 여행 가세요? 응, 둘 다 혼자니까 같이 가는 거지. 뭐? 정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어요.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희도 잘 다녀와. 전화를 끊은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전화를 끊은 수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시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간다니. 수지는 거실에 있던 민수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시아버님이랑 강릉 가신대요. 민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랑? 응, 방금 전화했는데 역에 계시대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이서요? 그러시네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과 아버지가 단둘이 여행을 간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보, 그냥 친구 사이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친구? 남자랑 여자가 단둘이 여행을 가는 게 친구예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내 아버지가 장모님과 여행을 가다니.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춘우였어요.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야, 나 지금 여기야. 정분 씨랑 먼저 출발한다. 강릉에서 봐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분 씨? 아버지가 장모님을 왜 이름에 씨를 붙여서 부르는 겁니까?
둘이 먼저 출발한다고요? 단둘이서요? 아버지, 잠깐만요. 우리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편하게 가거라. 우리는 먼저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장모님을 정분 씨라고 부르시네요. 아버지가.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떠냐고요? 장모님을 씨자 붙여서 부른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도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설마 우리 엄마랑 시아버님이 다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둘 다 혼자 사시고 외로우시니까 서로 의지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수증기가 확 치솟듯이 질투와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버지가 장모님과 연애를 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수군댈 게 뻔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거 아닐까요?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수진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와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걸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강릉가요. 지금 당장. 지금요? 네. 두 분이 뭐 하시는지 확인해야죠. 민수는 벌떡 일어나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온통 의심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정분과 춘호는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정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정분 씨, 저녁 드시러 나가실까요?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펜션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와 매운탕이 나왔어요. 춘호가 정분의 그릇에 회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바다 보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왔었는데. 춘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정분도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남편도 바다를 좋아했어요. 신혼여행도 바다로 갔었죠.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조금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분 씨,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정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춘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요. 라디오를 켜놓고 자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 앞마당에는 작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주인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분과 춘호는 모닥불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어요. 이렇게 나와서 정말 잘했네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춘호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러게요. 사람은 역시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분과 춘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큰 걸음으로 모닥불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너희 어떻게 해? 민수는 정분의 말을 끊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서?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그냥이요? 단둘이서 여기까지 와서 그냥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춘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진정하거라. 아버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진정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정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아버지 노리세요? 여기저기서 챙김받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냐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단둘이 여행 와서 뭐 하시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춘호의 얼굴에도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민수야, 우린 그냥 친구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려고. 친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더 세게 남편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그만해. 이러지 마.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나 한 번쯤은 누군가랑 여행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그래도 이건 외로운 게 그렇게 죄니? 정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사람이야. 혼자 있으면 외롭단 말이야. 밤마다 집에서 혼자 라디오만 들으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너희는 알아? 명절 때마다 너희가 여행 가고 나 혼자 남겨질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분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나도 누군가랑 밥 먹고 싶고,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 손잡고 걷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모닥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서 있었고,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춘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흔들렸어요. 마치 지금 이 관계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펜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진도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모닥불 앞에 홀로 서 있었고 춘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호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랑 걸을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춘호를 따라 펜션 밖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한참을 걷다가 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춘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 요즘 밤마다 숨이 막혔어.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춘호는 걸음을 멈추고 먼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 내 어머니 제사였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민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바쁘다는 걸 알아서 말 안 했지. 혼자 다녀오려고 했거든.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춘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구나. 혼자 묘 앞에 서 있으려니 너무 힘들었어. 춘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정분 씨한테 전화했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정분 씨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분 씨가 아침 일찍 우리 집 앞으로 왔어. 함께 묘소까지 가서 절하고 풀도 뽑아주고 옆에서 말없이 있어주더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앞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정분 씨가 등을 토닥여줬어. 괜찮습니다. 춘호 씨 하면서 그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단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분 씨한테 고맙다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지. 어차피 설 연휴에 둘 다 혼자니까 함께 바다나 보러 가자고 했어. 그게 다야. 춘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린 친구야. 그냥 같은 외로움 가진 친구. 내가 생각한 그런 관계가 아니란다.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오해했습니다. 춘호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민수야. 네. 사람이 늙어가면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더라. 외로움이 너무 크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해지는 거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드려야겠습니다. 그래. 정분 씨가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야. 한편 펜션 방 안에서 정부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나 욕먹을 행동한 걸까? 엄마, 아니에요. 내가 욕심부린 걸까?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다는 게.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나도 사람인데 외로우면 안 되니? 누군가랑 밥 먹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잘못된 거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명절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여행을 떠났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젊었어.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 그런데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다 포기했어. 그래도 행복했어. 가족이 있었으니까. 정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나만 남았더라.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너무 외로웠어. 엄마. 그래서 춘호 씨한테 연락했어. 춘호 씨도 혼자니까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그게 다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수지는 어머니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펜션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안에서는 눈물 소리가 흘렀습니다.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밤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해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부는 일찍 일어나 펜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바닷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의 차가운 눈빛, 그 날선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이상한 걸까요? 정부는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정분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차가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정분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해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 장모님. 나는 그냥 외롭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야. 정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쓸쓸해. 아침에 눈 떠도 인기척 하나 없고 저녁에 밥 먹을 때도 혼자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결국 나랑 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니. 정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정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장모님, 늙으니까 사람 손 잡아주는 사람이 그립더라.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냥 사람이면 돼.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외로우신 줄. 너희 탓이 아니야. 너희도 살기 바쁜데. 다만 나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뒤에서 춘호가 걸어왔습니다. 춘호는 두 사람 옆에 섰어요. 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친구야. 그냥 같은 외로움 가진 친구. 춘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이 늙어가면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 가더라.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아직은 모를 거야.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춘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돼.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줄 몰랐어.
그래서 정분 씨한테 연락한 거야.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춘우는 파도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이해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도, 명절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도.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린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친구야. 민수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사장을 적셨어요. 그리고 다시 밀려가면서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지워갔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요. 민수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버지. 정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 다만 앞으로는 우리 마음도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네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가며 모래사장을 씻어냈어요. 어젯밤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춘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갈까? 배고프겠구나.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가요. 네 사람은 함께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민수는 정분의 가방을 들어주었고 수지는 어머니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춘우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따라갔어요. 식당에서 네 사람은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어젯밤 같은 냉랭함은 없었어요. 민수가 정분에게 반찬을 건네주었고 춘우는 수진에게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한 바퀴 더 걸을까요? 춘우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네 사람은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함께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오해는 진실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강릉 여행이 끝나고 네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기차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정부는 창가에 앉아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어요. 정분의 마음도 풍경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분에게 많은 것을 남겼어요.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자식들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춘우는 정분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우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조금 떨어진 좌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참 후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춘우 씨. 네. 다음엔 벚꽃 보러 갈까요? 춘우는 정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봄에 벚꽃 피면 함께 가요. 여의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경주가 좋을까요? 어디든 좋아요. 정분 씨랑 함께라면요. 정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춘우가 덧붙였어요.
다만 이번엔 애들한테 미리 말하고 갑시다. 그래야겠죠. 이번처럼 또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민수는 두 어른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아버지. 그래, 민수야. 다음에 어디 가실 때는 말씀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집에도 자주 오세요, 장모님.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시면서 지내세요. 아버지도요. 춘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민수야.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민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 때 같이 다녀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따뜻했어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외로움을 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사귀었어.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짐 될까봐.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더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나뭇가지 끝에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작은 눈들이 맺혀 있다는 것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다시 꽃이 피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정부는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춘호도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갈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분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네 사람은 잠시 멈춰 섰어요. 민수가 정분과 춘호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먼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민수야.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현관 앞까지 들여다 주었어요. 장모님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래, 너희도 조심히 가고. 정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외롭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분에게는 이제 연락할 친구가 있었고, 다음에 만날 약속이 있었고, 기다려지는 계절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창가에 놓인 다육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잎들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정부는 다육이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봄 기다리고 있지? 나도 기다릴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어요. 정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춘우였어요. 정분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왔어요. 춘호 씨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춘호 씨도요. 내일 통화해요. 그래요. 편히 주무세요. 정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정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날은 아직 추웠지만 달력을 넘기면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벚꽃이 필 것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 것이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정부는 이제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요. 정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계절이, 다음 만남이, 다음 여행이요. 또 다른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알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정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여행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해가 때론 가장 잔인한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가장 외로운 것 같지 않나요? 친구라는 말,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일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사연 대방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